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오늘은 전북현대하고 FC서울 경기를 빠르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약간의 포인트를 줘서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좀 리뷰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선수는 한교원 선수입니다. 네, 오늘 이제 두 골을 넣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맞죠? 사실 맞는데, 이제 그 두 골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조금 이 전북의 최근 상승세, 그 다음에 이 한교원 선수의 특징, 이런 거랑 엮어가지고 설명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 장면에 다 관여를 했잖아요. 관여 안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 장면에 다 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한교원 선수가 사실은 어 글쎄요, 여지까지 전북에서 굉장히 중요한 로테이션 멤버였던 건 사실인데, 지금까지 확고한 주전이라는 느낌은 사실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주전과 어떤 이 교체 멤버를 오가면서 로테이션 멤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준 선수죠. 근데 사실은 저는 최근에 한 지난 시즌, 특히 지난 시즌 그 모 오버지 밑에서부터 약간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한교원의 어떤 득점력이 좀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득점력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제목에다가 이제 좀 자극적인 거를 쓰려고 하는 생각인데, 저는 최근에 이제 한교원 선수를 보면 호날두 느낌이 좀 나요. 호날두, 크리스티안 호날두. 근데 이게 호날두라는 게 뭐 한교원 선수가 뭐 이렇게 화려한 발재간을 부린다는 게 아니라, 최근에 득점을 터트리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 측면에서 혼자 그 약간 저돌적인 드리블로 틈을 만들어주는 선수였다 그러면, 최근에는 그 이 문정까지 진입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흔들어주는 거를 더 직접적으로 골을 노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많아졌죠. 그래서 오늘도 그 세 번째 골, 그러니까 전북의 세 번째 골을 보시면, 아니 거기 한교원이 왜 있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오른쪽 윙어인데 그냥 떡하니 펄티 박스 안에서 제일 좋은 위치 잡고 기다리고 있는, 네, 그런 게 이제 한교원 선수가 최근에 많이 좋아진 점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호날두 얘기를 꺼냈냐면, 호날두 선수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전형적인 윙 플레이어였죠. 라인을 타는 걸 좋아하고 거기서 이제 측면부터 하나씩 부수고 오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그거를 본인의 장점을 상대도 알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프 더 볼의 움직임을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고, 특히나 이제 많이 좋아했던 게 이제 그 짝이 잘 맞는 게 벤제마였잖아요. 카림 벤제마가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공 받으러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이렇게 최전방에 있다 그러면 여기 돌아 들어가면, 딸려가면 여기를 이제 호날두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많이 써왔는데, 이번 경기 잘 보시면 구스타보가 움직이거나 뭐 송민규가 움직이거나 이제 문선민 선수가 움직이면 그때 이제 골문을, 일류첸코가 움직이거나 하면 골문을 노리는 게 이제 한교원 선수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호날두 같아요. 득점력이 부쩍 늘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왜 오늘 사실 전반기 때도 득점이 적지 않긴 했지만 전북의 그러면 상승세랑 한교원이랑 대체 무슨 관계인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한교원 선수만의 어떤 그 실력이 막 폭증했다거나 엄청나게 늘었다거나, 아니면은 한교원이 드디어 이제 컨디션 올라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쪽 윙어들하고 관계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전반전 굉장히 초반에 첫 번째 골이 터졌잖아요. 그 장면을 잘 보시면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쓰면 참 좋은데 영상을 못 쓰는 상황이니까 이제 적당히 이제 이걸 보여드릴 건데, 그 장면에서 이제 구스타보한테 넘어가서 구스타보 몸에 맞고 떨어지는 걸 이제 한교원 선수가 흔히 말해서 주워 먹었죠. 주워 먹은 장면인데, 그 장면에 그 전에 제가 이제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 장면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백승호 선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측면에서 약간 측면 쪽에서 백승호 선수가 여기 이쪽에 앞으로 뛰는 송민규 선수한테 로빙 패스를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송민규 선수가 빠지고 들어가니까 이제 따라왔겠죠 아마. 그리고 이제 구스타보랑 한교원 선수도 이쪽에서 공이 도니까 이제 막 쇄도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서 나왔다가 이제 잘 관리해가지고 끌고 나오고, 이거가 이제 뒤로 나온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박진성의 아마 크로스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전북이 안 될 때 크로스를 어떻게 많이 했냐면, 제가 이제 많이 기억하는 건 이용 선수입니다. 이용 선수도 어떤 러닝 크로스를 하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그게 아니라 앞에 있다가 막혀가지고 나온 거를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야 갑니다 하고 이렇게 크로스 올려주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수비들이, 자 저기 이용 선수가 지금 크로스를 올려주네 하면서 공 같이 보고 자기 앞에 있는 선수를 같이 보면서 헤딩을 해버리니까 이게 대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송민규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시선이 여기랑 이쪽에 많이 쏠려 있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송민규 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서 템포가 빠르게 올라와서 이게 뒤로 내주더라도 빠르게 템포를 올려주면 이쪽에서 움직이는 선수들한테 사실은 대처가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반대쪽 윙을 흔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한교원이 움직이는 거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장면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박진성 선수 크로스도 어떻게 움직이냐면 한교원 선수가 이 반대쪽에 있다가요. 사실은 이렇게 아마 돼 있었을 것이고 한교원 선수가 처음 따라온 선수가 고광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왼쪽 풀백으로 윙백으로 나왔던 고광민 선수가 한교원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페널티 박스까지 같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한교원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구스타프 앞으로 움직여 버려요. 더 가까운 쪽으로. 그러니까 고광민 선수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놔요. 한교원을. 왜냐면 여기가 본인까지 따라가면 너무 많아져요. 중앙 수비가 자기 말고도 2명이나 있으니까 떼어놓게 되거든요. 자기가 따라가다 멈춰요. 그렇잖아요. 여기 2명 숫자 맞춰져 있고 뒤를 넘기는 것도 견제를 해야 되니까 요렇게 늘어섰는데 구스타보가 여기서 머리를 한교원 선수가 딸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여기 정신이 팔려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교원이 구스타보 앞으로 움직인 것 때문에 수비진이 흔들렸어요. 앞에 선수가 땄으면 모르겠는데 못 딴 상태에서 이 선수는 한교원을 잡으려고 그랬고 아마 황현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구스타보한테 얼결에 온 거죠. 근데 고학민 선수도 높이에서는 구스타브를 제압을 못하고 가다가 먹은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흘러버리니까 한교원이 딱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머무르지 않고 흔들릴 때 반대쪽 왼쪽 측면이 흔들릴 때 한교원이 중앙으로 들어온 게 적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아요. 한교원 선수가 득점하는 장면 잘 보시면 엄청 잘 주워 먹거든요 요즘에. 근데 그게 잘 보시면 왼쪽 측면에서 공이 돌 때 여기 머물러 있질 않아요. 여기서 무조건 골대 쪽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항상 골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게 하나 적중했다고 봐야 된다. 세 번째 골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건 세 번째 골은 저는 조금 문선민 선수가 흔들어준 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거는 배치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요 정도로 돼 있었고 문선민 선수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조용욱 선수가 문선민을 제어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후반 중반이었죠. 후반 24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백으로 전환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박진성 선수가 위치를 여기 잡아버리니까 오른쪽 윙백으로 그 풀백으로 나왔던 고요한 선수가 아마 여기 견제를 하고 있었을 거고 일류첸코가 가운데 있으니까 이쪽을 문선민을 조용욱 선수가 나와서 여기를 커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간단하게 나온 게 여기서 문선민이 여기 딱 줘버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윙포워드들이 수비를 아주 잘할 수는 없다. 이게 아무래도 수비수들보다 이 인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게 뭐냐면 문선민 선수한테 여기서 너무 쉽게 찬스가 난 게 뭐냐면 딱 줘버리니까 조용 선수가 여기까지 되게 성실하게 막고 있었거든요. 놓쳤어요. 공이 가니까 조용 선수가 여기 일류첸코를 봐버렸어. 그때 그냥 여기로 돌아 들어온 거죠. 이게 따지고 보면 하프스페이스기도 해요. 이런 거라 우리가 하프스페이스라고 하죠. 이쪽 박진성 때문에 딸려 나온 고요한하고 여기 중앙 수비수 벌어진 이 사이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이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여기를 들어가는 걸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이거 2대1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 줘버리고 여기 벌어진 데 그냥 털고 들어간 거예요. 문선민이 2대1 패스 자체로.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일류첸코가 여기 바다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수비수들을 어떻게 움직여요? 일류첸코 잡으면 당연히 위험하잖아요. 이 위치에서. 그러니까 여기 잡으러 가죠. 근데 이 2대1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망했다 하는데 여기서 한교원이 들어와 버린 거죠. 골대 앞으로. 왜냐 지금 왼쪽이 뭔가 박살이 난 것 같다 하니까 한교원이 중앙에 와 있고 슈팅 그냥 주워 먹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완전 호날두 같은 그 어떤 반대쪽에서 뭔가 이 골 냄새를 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이게 중앙에 머물러 있는 선수라 그러면 오히려 집중 견제를 받는데 공이 이쪽에서 돌면 상대적으로 관심의 정도가 이쪽에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 바깥에 있던 한교원 선수가 여기 다 가면 안 되는데 요 바깥에 있던 한교원 선수가 들어오면 다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선수는 사실은 관심의 정도가 여기 이쪽을 향해 있는 상황에서 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선수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한교원 선수가 오늘 출전한 것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날두 느낌 들어요.
근데 제가 세 골에 다 관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골 장면을 잘 보시면 한교원 선수가 잠깐 보여요. 언제 보이냐면 이유현 선수가 크로스할 때 잠깐 보여요.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한교원 선수랑 김보경 선수가 위치를 꽤 여러 번 바꾸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아마 최영준 선수랑 김보경 선수한테 들어가서 그 정면 양한빈 정면으로 갔던 그 슈팅도 아마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장면에서도 김보경 선수가 측면에 빠져 있고 최영준이 도와주니까 한규원 선수가 여기 굳이 안 가요. 골대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유원 선수 크로스가 올라올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서 나 달라고 팍 튀어나와요. 그래서 수비가 딸려 나가는데 여기를 구스타보가 먼저 자른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요렇게 원래 여기 한교원 선수가 있어서 이렇게 서 있다가 한교원이 이렇게 오고 딸려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구스타보가 얼마나 편해요. 그냥 헤딩 이래서 딴 겁니다. 저는 한교원 선수가 오늘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한교원 선수가 제가 이제 2018년이었나요?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최강희 감독님이 한교원 선수를 이렇게 따로 잡고 움직임이 안 좋다면서 측면에서 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이렇게 본인이 직접 뛰시면서 가르쳐 주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측면에서 움직임을 가르쳐 줬다는 거였다면, 이제는 측면에서 움직임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가는 것까지 하나 추가하면서 더 어떻게 보면은 파괴적인 선수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가끔가다 느끼는 게 이 선수가 이거를 100% 이해하고 막 100% 노려서 가는 걸까라는 의심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한규원 선수가 가진 장점을 생각해보면 되게 일리가 있는 전술인 게 뭐냐면, 이 선수 장점이 뭐예요? 끊임없는 시도. 어떤 때 보면 실패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와서 또 우직하게 심투에 들어가고 더 괴롭히려고 하고 하는, 그게 장점 아닙니까?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아까 제가 전북의 얘기랑 같이 연관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드린 어떤 그 이야기들이 뭐냐면, 한교원 선수가 득점을 하려고 그러면 반대편에서 누가 흔들어줄 때 제일 효과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바로우 선수, 저는 바로우 좋아합니다. 바로우 되게 좋아하고 그런 클래식 윙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로우 선수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공을, 한규원 선수도 비슷한데 자기 발 앞에 잡아놓고 툭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 올리는 거 좋아하죠. 요럴 때는 어떻게 보면 크게 막 이쪽을 헤집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이쪽에 돌파를 해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오면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이쪽 와이드하게 쓸 때는 중앙이 크게 흔들리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송민규나 이 문선민 선수 같은 경우는 드리블이 조금 더 좁은 공간에서, 바로보다는 좁은 공간에서 더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특히나 공간으로 빠져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문선민 선수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공간 쓰는 거를 굉장히 더 잘 쓰게 된 것 같아요. 김천에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고, 송민규 선수도 포항에서도 공간 찾아 먹는 거에는 어찌됐든 일리가 그 어떤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하다 보니까 움직임이 이쪽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흔드는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한규원 선수 쪽에 조금 더 찬스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전북의 이런 상승세랑 연관을 지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게 그거 외에도 뒤에서 돌리는 건 사실은 이제 그 전반 초반에 너무 골이 터져가지고 조금 쉽게 풀린 감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 자체가 좀 좋았던 것 같고, 김보경 선수 쪽 공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이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방향만 느리게 바꾸는 거 의미 없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투입되면 짧게 리턴이 나거나 그러면서 뭐 다시 횡으로 간다거나, 혹은 뭐 여기 들어간 게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들어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그러니까 앞뒤로도 흔들어야 된다. 좌우로만 흔들 게 아니라 앞으로 들어갔다가 반 칸만 뒤로 왔다가 한 칸 전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게 또 나와가지고 전북이 오늘 경기력은 상당히 좋았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북 같은 팀이라 그러면 오늘 전반전에 한 3대0, 4대0쯤 가서 서울의 숨통을 끊어놨어야 된다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스타보가 하나 정도는 더 넣어야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후반에는 그러니까 결국에 그 한 골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이 그래도 한 골만 넣으면 따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주다 보니까 서울이 후반에 이렇게 따라오는 흐름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북이라 그랬으면 조금 더 과감해질 필요도 있고,
슈팅도 좀 더 많이 시도하고 숨통을 끊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FC 서울 얘기도 좀 평가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운했던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불운도 결국에는 이제 실수랑 겹친 것 같은데, 그 콘셉트 자체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진경기라고 다 욕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뭐 적중한 전술만 맞다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뭐 3백 서는 거 아예 안 서왔던 전술도 아니고 3백을 구사를 했었기 때문에 괜찮은 전술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전북이 그 측면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흔드는 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런 식으로 커버 플레이를, 공간을, 이 하프 스페이스를 지워버리고 특히나 측면에서 드리블 치는 선수들을 커버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적절히 제어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일리 있는 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북이 고전하는 팀들이 5백 선 팀들이 좀 많았으니까 일리가 있는 전술이었는데, 그 한교원 선수 흔드는 거에 그냥 딱 당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전북이 서둘질 않아도 되니까, 서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인터뷰 끝나고 보니까 박진석 감독님이 좀 겁먹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를 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좀 선택에 있어서 확실해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슈팅을 너무 아낀다는 느낌 안 드셨나요? 이게 오늘 그 포항 그 뒤에 있는 경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원FC랑 포항 경기에서 임상엽 선수 3번째 골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굴절돼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특히나 지고 있는 팀이라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K리그 현실에서는 5골 먹고 지나 6골 먹고 지나 똑같잖아요. 아니, 똑같진 않죠. 똑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오늘처럼 3대2보다는 5대4가 나왔잖아요. 다득점이 우선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먹더라도 득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현실적으로도 나은 거고, 실리적으로도 좀 더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했으면 좋겠고, 접근을 잘 한 것 같은데 꼭 이 페널티 박스 쪽에 와가지고 뒤로 내주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서는 조금 지양해야 될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득점이 없는 팀이다 보니까, 또 그게 사실 역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그런 게 들었고, 그 다음에 그 후반전이었던 걸로 전반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 전반전 막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영 선수가 지동원 선수 주고 조영수 선수가 다시 받아가지고 왼발 슈팅했던 장면 있잖아요. 여기 이쪽 전북 이 연두색으로 설명하면, 여기서 아마 이렇게 주고 이거 리턴 내줘가지고 슈팅 때렸던 그 장면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때 지동원 선수 쪽에 패스가 들어갈 때 잘 보시면 나상호 선수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 한번 하이라이트 나올 테니까 보세요. 나상호 선수가 여기 옆에 붙어 있었는데, 이제 전북은 포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면, 없고 나상호가 아마 역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가면 제일 좋냐면, 요게 요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딸려가고, 여기 조영욱이 이렇게 움직여서 들어왔잖아요. 이게 리턴이 짧게 나가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 선수가 여기를 잡으러 올 테니까, 나상호 선수가 이 뒤에 있었으니까 이거를 움직임을 약간 요렇게 벌려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를 슈팅 때리는 게 아니라 이게 통짜가 나거든요, 패스가. 그 장면 한번 돌려보세요. 나상호 선수가 그 위치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홍정호 선수였던 걸 기억하는데, 홍정호 선수 뒤쪽에 붙어 있었는데, 여기서 조용욱한테 리턴이 나갈 때 여기서 멀뚱멀뚱 이렇게 붙어 서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통짜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에 필요한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공격진에만 가면 이 공격하는 선수가 공을 딱 잡으면 일단 수비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와주는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만 다 도와주는 선수들이 다 뒤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슈팅을 하거나 위협적인 찬스를 못 살리고 뒤로 가고 횡으로 가고 횡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요럴 때는 이 앞으로 움직이는 선수들이 항상 있어야지 조금 더 골대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움직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또 20분이네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